그 뭐야 앞에 경기들은 아까 우측구 분석할 때 했죠. 그 뭐야 모나코 승, 뭐 오사수나는 프렌 쪽 이렇게 본다 말씀드렸고 본머스 대 첼시. 야 일단은 뭐 부상자 쪽 먼저 보면은 뭐 본머스 타일러 아담스 리지에서 데려온 놈 얘나 이제 뭐 젊은 미드필더 유망한 자원이 이제 스콧이랑 뭐 프레데릭스 사이드백 여기에 뭐 우아따라 두 명 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좀 출전이 힘들 것 같고 첼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초반부터 부상자가 좀 많긴 해요. 리스 제임스나 뭐 바디아 뭐 찰로바 뭐 필요 없긴 한데 그리고 웨슬리 포파나도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고 추카메카도 그렇죠. 추카메카 뭐 라비아 뭐 은쿤쿠 여기 이제 바디아질이랑 이제 브로야 불투명 떠 있는데 일단은 첼시가 제가 봤을 때 경기력이 막 엄청 안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뭐랄까 전방에서의 골이 확실히 니콜라 잭슨도 약간 비아레알 모드야. 니콜라 잭슨 비아레알 초반에 진짜 더럽게 못했잖아. 뭐 매번 뭐 첼시 경기 분석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제 막 잭슨 제가 욕 엄청나게 했잖아. 뒤질라게 했잖아. 이 새끼 더럽게 못해가지고 비아가 지금 못 이기는 거라고. 그러다 이제 막판에 살아났는데 지금 첼시에서 직전경기 노팅엄전도 그렇고 사실 찬스를 날리는 것들이나 이런 게 좀 많아서 좀 불안하기는 한데 냉정하게 막 미드필더나 수비 쪽에서의 경기력이 막 지금 첼시가 막 큰 이상이 있는 느낌은 아니야. 노팅엄전도 약간 졸전 끝에 패배보다는 그냥 찬스 못 날리고 이제 한 방 얻어 터져가지고 이제 진 느낌이고 어제 토트넘보다 저때 첼시가 더 잘했어요 형님들. 근데 어제 토트넘은 이제 막판에 터지면서 극장상인데 첼시는 이제 그걸 다 날려 쳐먹었죠. 그런 느낌이고 웨스트햄전 패배도 사실 PK 실축. 그러니까 약간 좀 안 풀리는 느낌이라 저는 어쨌든 첼시가 지금의 경기력을 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면 앞으로 성적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경기력 대비 지금 결과가 좀 안 따라오는 좀 그런 형국으로 좀 보이는데 일단은 본머스 자체도 이라올라 감독 또 지난 시즌 라요에 상당히 좋았던 감독을 데려오면서 팀 컬러 자체도 뭐 게리 오닐 감독이었잖아 지난 시즌에 뭐 지금 어디야 저기 어디야 기억이 안 나네 저 어제 경기 있었던 팀 게리 오닐이 아무튼간에 또 색깔이 울버햄튼 참 색깔이 완전히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막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머스가 많이 올라와 있진 않아요. 감독도 뭐 젊은 감독이고 능력 라요에서의 그런 능력을 좀 인정받았긴 했습니다만 저도 뭐 본머스가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름대로 좀 강등권처럼 보이는데 한 방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아쉬워. 아직은 뭐 가담한 선수들도 이번에 이적 시장도 뭐 많이 데려오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뭐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저 우아따라 지난 시즌 이제 또 오늘따라 왜 이렇게 팀 이름이 기억 안 나냐 로리앙 에이스였잖아요. 뭐 요런 자원들이나 시니스테라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좀 가세를 했을 때 좀 본머스를 지켜봐야 돼. 또 타일러 아담스도 지금 거의 주전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얘도 뭐 리즈에서 와가지고 지금 부상으로 뛰지도 못하고 있잖아. 요런 애들이 가세하고부터 본머스 좀 매서울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도 제시가 조금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조금 뭐랄까 이게 안 되는 팀들은 좀 진짜 안 되긴 하거든. 저도 봐봐 퇴장 당하면 계속 부러지잖아. 이게 뭐 어떻게 말도 안 돼. 뭐 똥배도 부러져, 뭐 적당한 배당도 부러져, 뭐 프렌도 부러져, 그냥 뭐 다 부러지고 있어. 퇴장만 다 나갔다 하면 오히려 반대로 부러져. 어, 약간 이런 징크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무승부에 대한 역배가 지금 첼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질만한 최근에 경기력을 보여줬던 것 같지는 않고 냉정하게. 그래도 뭐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경기력적인 부분 좀 감안했을 때는 근데 전체적인 첼시 어쨌든 조금 안 풀리는 그런 부분들 뭔가 전체적으로 팀으로서의 톱니바퀴가 잘 안 굴러가는 건 아닌데 뭐 결과가 좀 안 따라올 때가 있거든요. 과정이 괜찮아도 그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인다. 무승부무 정도가 또 원정이기도 하고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마엔 뜰 수도 있어. 잘하면은 이 경기가 제가 볼 때는 경기력적인 부분을 가면서 마인 할 수도 있어. 약간 쫄깃한 마인 느낌 있잖아. 아니면 좀
오늘따라 좀 되는 날이어서 골 들어가거나 하면은 많이 뜰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최근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래도 무승부매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하다. 배당이 일단 괜찮아. 1.63이잖아. 근데 그래도 좀 지금 당장에 뭐 흐름 자체가 안 좋은 건 팩트이기 때문에 몬차 대 레체. 몬차가 이제 뭐야 직전 경기는 아탈란타한테 원정에서 쉽게 좀 무너졌죠. 그러니까 몬차는 확실히 이게 약팀하고 할 때는 괜찮은데 강팀하고 할 때 그게 좀 티가 나는 것 같아.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중원에서의 퀄리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졌다고 제가 매번 첫 경기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적 시장 관련해가지고 돈은 많이 썼습니다만 지난 시즌 이제 임대로 데려온 애들을 잡아두는 데 많이 썼고 그밖에 지난 시즌 또 다른 임대를 존나 많이 했거든요. 지난 시즌 몬차가. 그러니까 그 와중에 막 로벨라 같은 뭐 핵심 자원들이나 이런 애들은 또 이탈을 했어. 다 살 수는 없잖아. 몬차가 뭐 부자 구단도 아니고. 그래서 뭐 몇몇 핵심 잡아두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마이너스긴 하거든요. 몬차의 전력 자체는. 이게 강팀하고 할 때 티가 나. 뭐 후방 빌드업이나 이런 부분은 지난 시즌 몬차가 쭉 성장해 오면서 퀄리티가 많이 좋아진 부분은 있는데 결국에 강팀하고 할 때는 뭔가 퀄리티가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인터밀란전도 그렇고 아탈란타전도 그렇고 사실 원정에서 어느 정도 뭔가 칼은 같이 맞대긴 하는데 이 칼이 부러지는 느낌 살짝 뭔가 검술은 실력은 비슷한 것 같은데 칼 자체가 약한 느낌이었어. 대신 뭐 약팀 상대로는 그래도 뭐 엠폴리 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좀 거뒀긴 합니다만 레체는 일단 이번 시즌 페이스 자체가 워낙 좋아요. 전방에 솔직히 레체가 골을 뽑아내는 부분은 저는 뭐 냉정하게 봤을 때 뭐 레체의 화력적인 부분도 지금 많이 터지고 있지만 약간 운이 좀 따르는 것도 있어요. 좀 뭐 그러니까 흐름을 잡았을 때 그런 흐름을 살려서 득점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슈팅 찬스도 몇 개 없는데 피오렌티나전은 유효 슈팅 2개인데 2골 넣은 것 같은데 이때 2대2 무승부 뛰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이게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레체가 전방에서의 화력이 상당히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원정에서는 솔직히 그 정도 오늘 더군다나 몬체아의 어쨌든 주도적인 경기 운영에 있어서는 득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큰 기대가 안 돼서 저는 언더가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뭐 승패도 승패인데 승패 뭐 굳이 찍으라면은 뭐 무승부의 뭐 쪽을 볼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저득점의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다. 몬차도 확실한 좀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서 아쉽긴 합니다만 뭐 약팀을 상대할 때는 확실히 그래도 본인들이 좀 앞서가면서 약간 토리노 업그레이드 느낌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고 레체 같은 경우 이번 시즌 초반에 골을 상당히 많이 넣고 있긴 합니다만 뭐 PK도 받고 뭐 슈팅도 몇 개 없는데 들어가고 약간 운적인 측면이 있어서 오늘 좀 안 터질 타이밍이라고 보고 저득점만 볼게요. 저득점만 아시겠죠? 첼시 언더? 모르겠어. 첼시 언더는 뭐 형님들 괜찮으면 가보시고 다음 경기 랭스 대 브레스트. 일단 이번 시즌 두 팀 다 흐름이 좋아요. 랭스 같은 경우도 뭐 지난 시즌에 많은 양의 골을 기록했던 발로건이 이제 뭐 아스날 복귀했다가 뭐 모나코로 이적했죠. 뭐 그런 식의 이탈은 있긴 합니다만 뭐 랭스 이토 주냐 있잖아요, 형님들. 이제 같은 또 일본 국가대표팀의 이제 나카무라 케이토를 얘가 어디에서 왔더라? 그 린츠에서 온 것 같은데 내 기억에. 하여튼 거기서 또 데려오면서 어느 정도의 시너지가 그래도 조금 발생하는 상황이고 또 미드필더 쪽에 이제 테우마 얘가 몰도바 국대였나? 뭐 변방리그 에이스 그 변방 나라 국대로 기억하네. 몰도바인가 헷갈리네. 몰탄가 몰도바인가. 아무튼 벌써부터 많은 양의 공격 포인트를 4경기 3골 이어시아 테우마가 이번 시즌 와가지고 뭐 새로 들어온 애들이 어느 정도 가담해주면서 발로건의 공백을 좀 메꾸는 느낌은 있어요. 랭스도. 그래서 뭐 이번 시즌 초반 자체 뭐 메스 원정에서 묵힌 거 좀 아쉽긴 합니다만 뭐 마르세오한테 질만 했고 2승 1무 1패로 뭐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 브레스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부상이 없으면은 강해요. 지난 시즌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막판에 우리가 또 브레스트 한때 랭스 프렘 많이 가다가 막판에 좀 브레스트 프렘 몇 번 갔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도 결국에 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중원에 뭐 리스멜루나 뭐 또 미드필더 자원이 이제 뭐 2선 쪽에 뜰 수 있고 델 카스티오 요런 자원들이 확실히 이게 좀 갈았고 있거든. 리스멜로도 저 새끼 재능 자체는 원래 있어요. 노리치에서 개망해서 그렇지 리그안 수준에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미드필더 자원에다가
전방 자원들도 지금 나쁘지 않은 폼을 유지하고 있어서 둘 다 지금 흐름이 괜찮은데 A매치 데이였잖아요. 랭스는 좀 특이하게도 리그왕 팀이긴 한데 국적이 되게 다양해. 뭐 일본 애들 뭐 둘인가 들어가 있고 저기 아까 몰도바인가 들어가 있고 막 알바니아 막 벨기에 뭐 네덜란드부터 해가지고 국대 차출 자원이 보통 리그왕의 한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팀들은 솔직히 그렇게 차출이 많이 되진 않거든요, 형님들. 왜냐면은 자국 자원들도 프랑스 애들 들어가면 어떻게 차출이 돼, 솔직히. 프랑스 명단을 봐봐. 안 되잖아. 근데 렌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정도 수준의 팀에서는 클럽에서는 차출이 좀 많이 됐어. 반면에 브레스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프랑스 애들이야. 차출이 될래야 될 수가 없지. 프랑스 국대인데 뭐 아무리 뭐 리강 요 브레스트에서 날고 기어봐 어떻게 프랑스 국대를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 뭐 미드필더 뭐 추아맨이와 이런 애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A매치 기간을 좀 감안한다라면은 랭스가 확실히 좀 체력적인 문제나 피로도가 확실히 쌓여있을 타이밍이에요. 흐름 자체는 이번 주 둘 다 좋긴 합니다만 뭐 휴식 자체는 브레스트가 훨씬 더 잘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저는 요 경기는 약간 뭐 엄대엄 느낌 솔직히 나긴 하거든. 브레스트 프란 쪽으로 프란 쪽으로 볼게요, 형님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 비아레알 대 알메리아. 야, 근데 이게 이 오바배당이 왜 이렇게 낮을까, 형님들? 나 지금 라리가 1.3대 오바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1.3대면 어제 맨유 브라이튼 받은 배당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리그 특성상 뭐 분데스나 뭐 어제 뭐 맨유 브라이튼처럼 뭐 그냥 개오바 보이는 경기 이런 경기들은 뭐 되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비아레알 알메리아도 사실 딱 봤을 때 다득점에 어쨌든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팀들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게 배당이 어쩌고 자시고 상관없이 그냥 다득점을 애초에 보긴 하는데 이게 너무 낮으니까 불안한 거 있죠, 형님들. 라리가에서 1.3대 언더도 아니고 오바? 뭐야 이거? 해외 기준점 이거 3.5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국내는 2.5에다가 오바를 똥배를 줘놨는데 어쨌든 비아리알도 사실 뭐 에스턴 빌라로 그 수비 쪽에 걔 누구야 빌더 원툴 느리고 이름 기억 안 나네. 파우 토레스 또 보내고 라울 알비오도 사실 많이 늙었죠 이제는. 이번 시즌도 뭐 지난 시즌까지는 출전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 시즌 뭐 전체적으로 뭐 초반에 부상으로 좀 빠져있던 기간도 있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 그러면서 또 수비 쪽에 페데라자도 출전 정지로 오늘 사이드 쪽에 또 빠져 있고 해서 지금 비아레알 일단 수비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아쉽기는 해요. 뭐 가비야 이런 애들 그나마 데려와서 쓰고 있긴 한데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조금 아쉬운 느낌이 나고 전방에 있어서는 그래도 쇠를로트가 득점에 가세해주고 또 오른쪽에 뭐 제라드 모레노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뭐 미드필더도 카푸에도 초반에 이제 컨디션 난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상 컨디션 좀 찾은 것 같고 뭐 수비 말고는 뭐 비아레알 괜찮은 것 같고 알메리아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그 뭐야 잠시만요. 감독 교체를 초반부터 하면서 이제 팀 색깔을 약간 바꿨죠. 뭐 아리바스 같은 이제 카스테야 그 레알 마드리드 유스 그 상당히 재능 있는 애. 얘 벌써 두 골이다 형님들. 내가 올 때부터 얘기했었잖아. 얘 벌써 두 골 넣었어. 이런 앞서서 기술이 좋은 자원들을 좀 영입하면서 빌드업의 색채를 좀 입히려는 작업들을 어쨌든 하고 있어요. 감독도 상당히 좀 빌드업을 중요시하는 감독을 선임했고 그런 부분이랑 홈에서는 알메리아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데 원정이 이번 시즌 한 경기밖에 안 했거든. 카디스전. 솔직히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카디스가 물론 홈에서는 만만치 않은 팀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라 조금 사이즈가 애매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다득점이 나올 만한 그 배당이 그래서 그렇지 너무 낮긴 하잖아. 이게 뭐 비아레알 대 바르셀로나였으면 모르겠는데 상대 그래도 알메리아인데 1.3대는 조금 좀 거시기하긴 하거든. 근데 그럼에도 오방률이 좀 그래도 높긴 하다. 근데 배당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4대 5대 정도에서 뭐 갈만한 딱 그 정도 느낌 사이즈는 나오는 것 같아서 다득점 보겠습니다.
BRL도 지금 수비 쪽에 어쨌든 계속해서 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알메리아도 뭐 공격 쪽에서 한 방은 분명히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양 팀이 그래도 4골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엠펀 형님 또 오랜만에 오셨네요. 보내드리고, 중승부 최소 5배입니다. 강승부는 최소 10배. 뭐 금액 조정 형님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갑니다. 일단 다음 경기 뭐 승패 굳이 보면 BRL 승 보는데 뭐 오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뭐 알메리아 저는 한 골 정도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뭐 좀 나은 것 같고, 5번째 마르세유 대 툴루즈. 마르세유는 고개 문제야. 일단 뭐 오바메양 오바메양 아직 무득점이 형님들. 이게 좀 걸리기는 해요. 마르세유는 아무래도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잖아. 근데 오바메양이 골대 앞에서 좀 많이 날리거든요. 지금까지 좀 많이 날렸어. 벌써 경기가 이제 4경기밖에 안 했는데 오바메양이 4경기 다 출전을 했는데 엄청 많이 날리긴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툴루즈 같은 경우도 확실히 이제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이나 해가지고 이탈자들이 너무 많아. 툴루즈는 다 팔렸어요. 지난 시즌에 그 툴루즈가 아니야 형님들. 뭐 공격이고 뭐 해서 그냥 미드필더 핵심 자원이고 싹 다 팔렸어. 그리고 뭐 영입도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이번 시즌 툴루즈의 경기력은 개쓰레기입니다 형님들. 뭐 파리 상대로 비긴 거 파리가 병신인 것 같고, 뭐 낭트도 이번 시즌 개똥이야. 경기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툴루즈도 팀들 한번 보자. 지금 뭐 랑스랑 리옹이 강등권에 있네. 이거 뭐 맞아 이거? 세계관 뭐야 이거? 랑스랑 리옹이 지금 18등 17인 18등 17등이네. 리옹이랑 랑스가 실한가? 어쨌든 전력 자체는 저는 툴루즈가 이번 시즌 강등 싸움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전력으로 일단 보기 때문에 전력 자체는 압도적입니다. 이거 마르세유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존나 밀다가 못 넣는 거 아니면은 무난하게 이길 사이즈. 제가 봤을 때는 뭐 축구라는 게 골 기대값이 막 3이 넘어가고 4가 가까이 돼도 이제 뭐랄까 한 골에 그치거나 못 넣는 경우도 종종 한 시즌에 몇 번이나 발생하잖아. 그러면서 개 억가 언더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 그런 사이즈만 아니라면은 이게 마르세유도 유럽 대항전 아약스 원정 있긴 합니다만 툴루즈도 있어요 형님들. 툴루즈가 지난 시즌 컵 대회 우승했죠. 그래가지고 유로파에 지금 진출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벨기에 원정을 떠납니다. 마르세유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툴루즈도 유럽 대항전에 걸려 있는. 웃기긴 하네. 전력 예측은 강등권. 이거 윈용 개꿀 아니야 형님들? 어쨌든 간에 뭐 양팀 다 일정상 그렇고, 마르세유가 더군다나 요번 경기를 치르고 일정상으로 이 경기 이후 PSG랑 모나코 원정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약스 원정이죠. 이거 못 이기잖아? 내가 볼 때 이거 둘 다 못 이겨. 마르세유가 둘 다 못 이길 가능성 상당히 높아. 둘 다 원정이잖아요. 여기서 잡아줘야 된다. 뭐 직전 경기도 낭트 상대로 진짜 개쳐 밀다가 이제 뭐 골 많이 날려가지고 무승부 띄우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툴루즈의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 이 원정이었으면 모르겠거든. 뭐 걔 한 명 빠지기는 해. 마르세유 전망 쪽에 이제 이스마일 라사르 프리미어리그 와포드였나? 거기서 이제 좀 쳐가지고 이제 또 괜찮아가지고 데려왔죠. 근데 뭐 오바메양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오바메양 어쨌든 믿어야 되는 포인트는 있어. 뭐 그런 부분이나 마르세유가 어쨌든, 그리고 국대 차출 자체가 이제 미드필더 자원들은 솔직히 뭐 베레투나 뭐 콘도그비아 이런 애들 다 프랑스 국적이어가지고 차출이 안 됐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콘도그비아도 막말로 그리고 부상 복귀했습니다. 원래 초반에 잘하다가 이제 부상으로 빠졌었거든. 마지막 3번째 경기랑 4번째 경기 리그에서. 근데 부상 복귀한 부분도 있고, 우나이도 이제 또 복귀를 했어요. 측면 쪽에 이제 우나이 같은 경우 이제 우나이가 거기 어디야? 이름이 지나친 강등당한 데 에이스 모로코 국대에서 부파라고 지나친 앙제 에이스. 얘도 이제 초반 부상 복귀한 것 같고 해서 마르세유가 오바메양 때문에 제가 항상 조금
뭔가 쉽게 베팅하기 좀 껄끄럽다고라고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지금 툴루즈 상대로는 앞 그 뒤쪽에 일정을 봤을 때도 이거 못 이기면은 진짜 큰일 난다 마르세유도. 마인까지 보겠습니다. 마인까지. 모로코. 모로코에서 잘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앙제에서 이제 비싼 돈 받고 팔려 나갔지. 여기랑 그리고 에버턴 대 아스날. 에버턴 대 아스날로 넘어와서 일단은 에버턴이 그래도 베투가 그래도 우디네스의 주포 베투를 좀 데려오면서 또 그러니까 그냥 아스날이 저 아스날 팬이잖아요, 형님들. 10년 넘게 10년이 뭐예요? 20년 가까이 아스날 팬인데 왜 이렇게 타이밍이 안 좋냐? 그러니까 에버턴이 결국 베투랑 이제 칼버트 루인이 돌아왔을 때 이 전방 뚝배기 라인 둘 다 그리고 뭐 그렇게 느린 베투 같은 경우 느리지도 않아요. 루인은 조금 루인도 그렇게 느리진 않은데 아무튼간에 얘들이 가동이 되는 타이밍에 루인도 부상으로 이번 시즌 거의 뛰질 못했거든요. 베투도 뭐 이적 와가지고 지난 경기 첫 경기 뛰었고 얘들이 딱 가동되는 타이밍에 만났어. 그러니까 아스날 입장에서 참 그러니까 에버턴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한 줄 평으로 하면은 이번 시즌 전력 중에 가장 강합니다 지금이. 하지만 4경기 했잖아 프리미어리그. 가장 강한 타이밍에 만났어. 에버턴이 성적이 많이 안 좋기는 해요. 뭐 개막전부터 풀럼한테 패배하고 뭐 빌라 원정 개 털리고 울브한테도 한 골 싸움 지고 뭐 셰필드 원정 가서도 못 띄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가 약해서 좀 그랬을 수도 있는데 풀럼이나 막 울버나 셰필드나 솔직히 다 구대기잖아. 약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막 전패 박을 정도로 못했던 건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약간 좀 억가가 좀 섞이기도 하고 앞에서 이제 뭐 플럼전은 무페이가 다 날리고 뭐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뭐 울버햄튼전에서도 이제 전방에 공격수들이 다 쳐날리고 울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결국에 울버가 한 골 뽑으면서 이겼던 건데 어쨌든 아스날이 에버튼 원정에서 마지막 승리가 2017년이에요. 6년 됐어. 2017년 10월인가? 그때 마지막 승리. 거의 딱 6년 됐네. 지금 9월이잖아. 마지막 승리. 지난 시즌 그렇게 잘 나갈 때도 에버턴 원정에서 못 이겼어요. 이게 저는 요 경기 자체는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봅니다. 아스날이. 아스날 같은 경우 뭐 부상자가 토마스 파티 정도 빠져 있고 뭐 파티나 이제 그 초반부터 이제 부산다가 이제 뭐 율리안 팀버나 아니 뭐 엘렌이 필요 없긴 하죠. 엘렌이나 뭐 이렇게 좀 빠져 있는 느낌이고 에버턴은 뭐 시먼스 콜먼 정도 그리고 뭐 해리슨 요 정도 느낌. 나머지 자원들은 솔직히 뭐 크게 중요 자원은 아니고 요 정도 느낌이라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근데 딱 봤을 때 상성도 좀 그렇고 에버턴이 하필이면 베투랑 루인 나오고 하면은 좀 그 부분도 좀 걸리고 어쨌든 뭐 양팀이 같이 좀 차출이 많이 된 상황 속에서 아스날 같은 경우도 아스날이 그리고 불안한 게 램스데일이 너무 못해 형님들. 아스날 리그 우승 경쟁팀이잖아요. 지난 시즌 2위 팀에다가 골키퍼 지표 보잖아. 막 디애슬레틱이나 막 옵타 이런데 선수들 지표 많이 올라가잖아. 골키퍼 지표 램스데일이 프리미어리그 골키퍼 중 20등이야. 꼴등이야. 선발 키퍼 중에 4경기를 했는데 시발 기대의 실점보다 2골을 더 쳐먹었어. 4경기에서 2골을 더 쳐먹은 거면은 존나 큰 거예요 형님들. 4경기에서 2골이잖아. 10경기 2골도 아니라. 너무 못해. 경기를 봐도 빌드업도 불안하고 선방도 이렇게 구대기에다가 다비드 라야가 그래도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아직까지 뭐 안 바꾸고 있어서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불안에서도 아스날이 키퍼 쪽에 앉고 있다. 물론 대안이 있긴 있어요. 라야가 나오면은 불안하진 않을 거야. 근데 어쨌든 램스데일이 오늘도 만약에 선발로 나온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가뜩이나 좀 저런 뭐 칼버트 루인 또 배투 뚝배기 있는 애들이 포진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에버턴 풀안 봅니다. 뭐 아스날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햄무도 좀 뭐 찍어볼 법도 뭐 한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뭐 글쎄 뭐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 뭐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그래도 프렌 사이드로 일단은 봅니다. 머지사이더비? 머지사이드는 그 뭐야 리버풀 에버턴 그건데
어떤 거 말씀하신 건지 내가 핀트를 못 잡네. 아, 잘못 당친 거구나. 어쨌든 이렇게 보고 다음 경기 세비야 대 라스팔마스. 세비야도 참 형님들아 이거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다 형님들. 지난 시즌에도 초반부터 이제 완전히 슬로 스타터의 기질을 보였는데 세비야도 사실 이번 시즌 출발 선 자체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조금 뒤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쿼드적으로 세비야가 정리해야 될 자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뭐 시즌이 개막하고 나서도 정리가 안 된 자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 쳐 나가야지 뭘 데려오곤 하는데 나가지라 뭐 팔질 않았었으니까 뭐 계약상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영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에서 초반부터 이제 말아 먹었죠. 홈 경기 2번 다 졌고 맨 걔 엽기 새끼들인 게 맨시티 상대로는 존나 잘했어. 그래서 뭐 승부차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3연패 리그는 지금 3연패에다가 뭐야 3전 전패인가? 3전 전패네. 어쨌든 그런 흐름인데 약간은 조금 다르게 볼 만한 포인트는 있어요. 세비야가 또 이적 시장 막판에 라모스 그 레알 마드리드 라모스 맞아. 세르기오 라모스를 또 데려왔고 라모스가 아마 세비야 출신인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 약간 자기 동네로 돌아온 느낌에다가 미드필더 쪽에서도 확실히 세비야가 좀 노쇠한 상황 속에서 이제 부족함이 있었거든요. 뭐 라키티치 이런 애들 너무 많이 늙었잖아. 뭐 페르난도나 뭐 요르단 또 부상으로 빠져 있기도 하고 몸 상태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수마레를 또 레스터에서 이제 미드필더 쪽 띄워줄 수 있는 요런 애 데려왔고 얘들은 잘 데려온 것 같아요. 문제는 근데 마리아노 디아스를 일단 데려왔는데 레알 마드리드 있던 그 벤치다리 새끼 구데기 새끼 얘를 왜 데려왔지?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뭐 수비가 불안했는데 라모스 잘 데려왔고 미드필더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자원들이나 뭐 페르난도나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도 초반에 부상으로 많이 못 뛰었거든요. 근데 복귀했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 봤을 때 세비야가 일단 반등 포인트에 점은 찍었어요, 형님들. 이 정도 데려와고 부상자들 복귀하고 했으면은 반등 사이즈는 나왔는데 문제는 근데 그거죠. 우리가 반등한 걸 눈으로 아직 보진 않았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반등할 만한 그림 자체는 나왔는데 우리 눈으로 아직 보지는 않았어요. 지금 뭐 전적 세비야 3전 전패잖아. 보지는 않았다. 그게 이제 좀 걱정거리긴 한데 저는 그래도 지금 타이밍에서는 글쎄요. 라스팔마스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적 시장도 지금 뭐 다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A매치 기간 동안 좀 재정비를 할 타이밍도 있었고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공격력이 쓰레기잖아요. 다 떠나서 공격에서의 화력이 전혀 없는 팀이야. 계속해서 그냥 언더 이번 시즌 5런더네. 4연속 언더에다가 뭐 무득점도 뭐 심심치 않게 3경기 연속 무득점이네 이번 시즌. 개막전 마요르카 상대로 한 골 넣은 거 말고 나머지 3경기 이제 A매치 휴식기에 있었던 평가전도 무득점에서 참고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거는 아무리 세비야가 이번 시즌 초반 출발이 안 좋아도 반등의 그림을 그려놓았다라는 부분이나 또 라모스 같은 좀 이런 가라앉고 있는 수비수들 또 데려온 부분은 확실하게 좀 또 반등 포인트에 대한 지점은 좀 찍어놓긴 했다. 또 다음 경기 또 챔피언스리그 랑스와의 홈 경기가 있긴 합니다만 부상자들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뭐 로테이션 상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세비야 사이드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고 다음 경기 로마 대 엠폴리. 오늘 형님들 이게 조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빡센 부분은 봐봐. 저 첼시도 그렇고 약간 뭐 비아레알 뭐 대체적으로 팀들이 뭐 세비야도 그렇고 지금 로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등을 해야 되는 팀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걸 눈으로 보진 않았잖아. 로마도 그렇고 세비야도 그렇고 시즌 초반부터 지금 말아먹고 있는 팀들이라 그거에 대한 변수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반등을 우리 눈으로 직접 이렇게 딱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포인트 자체는 집어놨어도 이게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 막말로 이 경기도 그런 경기야. 엠폴리 개쓰레기 형님들 개쓰레기. 이번 시즌
지금 엠폴리 전패인가? 엠폴리 3전 전패. 로마가 이제 1무 2패인데 로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제 수비 쪽에서의 불안함, 수비 쪽에서 속도가 조금 부족해. 로마가 뭐 누구야, 이바네즈 막 요런 애들 좀 나간 이유로 속도적인 측면에 좀 불안하다 보니까 또 이상하게 로마가 선제 실점을 이번 시즌 좀 불운하게, 약간 불운한 느낌으로다가 많이 해가지고 가뜩이나 라인 올렸을 때 뒷공간이 좀 노출되거나 이런 약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엠폴리는 지금 공격에서 믿을만한 새끼가 없어. 내가 봤을 때 발단지 중거리밖에 없어요. 답이 카프토 늙어 빠졌고, 뭐 기아시나 이런, 솔직히 기대, 기아시는 그 뭐야, 슈터트 기아시가 진뚱이고 요놈은 이제 가짜 기아시고. 전체적으로 뭐 세트피스도 크게 위력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뭐 이번 시즌 그리고 엠폴리가 한 골도 못 넣었어 아직까지. 뭐 베로나, 몬차, 뭐 유벤투스 그런 부분이라 로마가 그래도 뭐 루카쿠 같은 자원들이 그래도 좀 들어온 부분도 있고, 조금 걱정거리는 이제 로렌조 펠레그리니가 빠진 거예요. 펠레그리니가 빠진 부분이나 스몰링이 빠진 부분, 2선 수비, 그러니까 각각 수비나 이제 2선 쪽에 에이스 가뜩이나 수비는 좀 불안하긴 하잖아. 근데 스몰링 빠진 거 좀 크긴 해 형님들. 로마의 좀 간판, 이번 시즌 솔직히 스몰링이 잘 못하긴 하는데 뭐 그래도 로마에서의 그런 걸 좀 감안한다면 상당히 수비에서 에이스 자원이거든. 빠진거나 로렌조 이제 이탈리아 국대잖아요. 뭐 이탈리아 국대니까 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는 부분이고, 뭐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한데, 야 나는 진짜 이거 설마 엠폴리한테 못 이길까 싶기는 해 경기가. 근데 로마가 확실히 뭔가 믿을만한 팀은 아닌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변수가 있어 보이긴 한데, 딱 지금 보약 먹을 타이밍에 잘 만나긴 했어요. 루카쿠도 국대 기간에 좀 출전해주면서 컨디션 좀 끌어올린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로마가 그리고 공격력 자체는 지난 시즌보다 좋아졌어. 문제는 수비가 대신 좀 많이 불안해진 게 좀 약점으로 볼 수 있고, 오늘도 스몰링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형님들 언어버 배당이 1점 동배당 나온 거야. 로마가 엔간하면 언더 개정배 나오거든요. 어디랑 붙어도 언더 개정배인데 배당 봐봐, 1점 그 동배당이야. 로마가 이렇게 언어버 배당 동배당 받는 경우가 한 시즌 통틀어서도 몇 번 없어요. 동배당 받는 만큼 지금 뭐 화력은 터지는데 수비가 불안하고 또 스몰링 빠져있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 못 이기면 로마는 앞으로 내가 볼 때 믿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한번 믿어볼 만한 포인트는 있는 것 같다. 상대가 엠폴리기 때문에. 엠폴리 이번 시즌 강등 유적 후보입니다. 이것마저 못 이기면은 진짜로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보고, 로렌조 펠레그리니가 핵심 자원이기는 해 형님. 핵심 자원이긴 한데, 왜냐면은 로마가 수비팀이라고 알고 계시잖아. 2선 쪽에서의 파괴력이 좀 부족한데, 아우아르를 이번 시즌 어쨌든 리옹에서 또 데려오고, 뭐 헤나투 산체스도 지금 부상 복귀했고, 조금 더 지난 시즌에 로마보다는 공격 쪽에서의 그런 뭐 마무리는 어차피 뭐 디발라 루카쿠가 하니까 작업들을 해줄 만한 선수들은 지금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배치가 돼 있어. 지난 시즌 기준으로는 이제 로렌조 펠레그린이 빠지면은 2선 쪽에서 움직이면 확실히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아우아르가 이번 시즌 그래도 잘 정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전방에서의 화력은 좀 좋아진 거야. 로마가 영입도 뭐 좀 더 화력적으로 해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들을 좀 데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엠폴리 정도 이기는 데는 뭐 펠레그린이 없어도 나빼단 것 같긴 하다. 참, 그리고 타미 에브라함은 장기 부상 빠져있어요 형님들. 장기 부상이라 언급 안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로마의 좀 가능성적인 부분 이렇게 보고, 경기가 왜 이렇게 없는 것 같지? 마지막 레알 마드리드 소시에다드. 일단은 뭐 밀리탕 빠져있고, 밀리탕, 귀엘러, 그리고 이제 또 걔 누구야, 비니시우스 빠져있고, 뭐 크루투아까지 빠져있는 지금 레알의 또 부상 관련 그런 이슈고, 소시는 안드레 실바 정도,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 엘르스톤도 요 정도 누수가 좀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조심해야 돼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당연히 뭐 소시에다보다 더 강한 팀인 거는 당연히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A매치 기간도 어쨌든 레알 애들은 뭐 각 소속팀 가서 다 굴러댕기다가 온 뭐 다 주전이잖아 여기 있는 애들. 뭐 호셀루도 이번에 또 뭐야 호셀루까지도 뭐 스페인 갔다 오고 싹 다 국대 차출이야 싹 다. 물론 소시에다도 뭐 많은 선수들이 차출되긴 했어요. 뭐 쿠보도 그렇고 뭐 메리노도 뭐 스페인 수비맨디 뭐 티어니 뭐 죄다 여기도 뭐 차출되는 데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 레알보다는 확실히 차출자가 좀 뭐 자카리안이나 뭐 오야르자바 이런 애들 차출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1.54 별로 이거 솔직히 달갑지 않다. 소시에다드는 결국에 뒤를 칠 수 있는 쿠보 같은 자원들이나 뭐 자카리안도 이번 시즌 뭐 등장부터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러시아에서 또 건너왔잖아. 러시아 에이스 자원 상당히 또 긍정적인 부상이 없는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안드레 실바 정도 제외하고는 이런 경기는 저는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가 제가 지난번에 헤타페존도 불안하다라고 했어. 헤타페존도 그 전에 셀타비고존도 나는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둘 다 벨링햄 극장골 이겼거든요.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안한 거야 형님들아. 레알 마드리드야. 언제까지 씨발 얘네들 극장골로 이길 건데. 그것도 존나 뭐 바르셀로나 가는 거 존나 밀다가 못 넣어가지고 이제 극장골로 이기는 게 아니라 둘 다 존나 뭐 셀타비고전 헤타페전 그렇다 칠게요. 여기는 뭐 좀 엇가당한 거 있으니까 셀타비고전 진짜 개 졸전이었어 졸전. 헤타페도 상대적인 전력을 생각할 때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고 벨링은 또 이제 잉글랜드 국대 가가지고 또 뭐 두 경기 다 풀타임을 떼지는 않았지만 많은 경기를 좀 소화해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강팀하고 상대했을 때 오히려 비니시우스가 빠졌을 때 공백이 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벨링ham이 어쨌든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할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비니시우스가 이제 수비를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상당히 컸거든. 그러면서 그 사이 공간으로 벨링ham이 들어갔을 때 뒤에서 이제 뭐 토니 크로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패스가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이제 득점을 올린 장면들이 많은데 직전 경기에서 어떤 최근 골은 벨링햄이 살짝 솔직히 진짜 쉽지 않은 기회였는데 기회를 잘 살린 느낌이라 저는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 프렌 보겠습니다. 소시 프렌 쪽으로 이렇게 보고 오늘 분석은